강원도를 뒤흔든 충격 실화. 불임의 80대, 여성 수천억 대, 자산가, 20대 군인과 결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소식. 강원도 깊은 산골, 언덕 중턱에 거대한 저택 한 채가 우뚝 솟아있다. 세월의 흔적을 품은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과 언제나 굳게 닫힌 검은 철문.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황회장 댁이라 불렀다. 그 이름은 이 산골 마을에서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수십 년간 끊이지 않는 선망과 질시, 그리고 수많은 뒷말을 품은 채 황선주 여사는 어느덧 여든을 맞았다. 이 강원도 땅에서 가장 부유한 여인. 호텔 체인부터 리조트, 대형마트,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금싸라기 땅까지. 그녀는 맨손으로 이 모든 것을 일구어냈다. 사람들은 말했다. 황 여사가 한때는 오일장에서 나무를 팔던 가난한 소녀였으며 산골과 도시를 넘나들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마침내 이 지역 최초의 여성 거부가 되었다고. 하지만 인생이란 결코 완벽하지 않은 법. 한때는 눈부신 미모로 평생을 막대한 부와 함께 살아왔지만 황 여사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닌 지울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 바로 불임이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두 번의 결혼이 파경을 맞은 후 그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았다. 집안에는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지만 거대한 저택은 늘 휑하고 싸늘했다. 아이의 웃음소리도 가족의 온기도 없었다. 남들은 그녀의 부를 부러워했지만 황 여사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고독한 여정이었는지를. 밤마다 홀로 마주하는 저녁 식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황 여사를 언급할 때마다 연민과 조소를 뒤섞어 말했다. 뛰어난 여인이지만 자식 복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그러면서도 저렇게 돈이 많아도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없으니 무슨 소용이냐며 혀를 찼다. 그런 뜬 소문들은 이제 익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단 한 번도 따뜻한 가정을 향한 갈망을 놓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늙고 쓰러져가는 햇살 속에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고요함 속에서 마무리될 운명인 듯했다. 하지만 그녀가 딱 여든이 되던 해 운명적인 만남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다. 낡은 군복을 입은 깡마른 체격의 20대 청년이 돌연 낯선 바람처럼 그녀의 인생에 들어선 것이다. 그 순간 인생의 마지막 내리막길에서 닫혀가던 문이 활짝 열리며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강원도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80대 여성 재벌과 20대 군인의 충격적인 결혼. 이 소식은 온 마을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으며 심지어 분노했다. 하지만 이 기막힌 인연 뒤에 감춰진 눈물겨운 여정과 듣는 이 모두를 눈물 짓게 할 마지막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날 오후 황 여사가 마을길에서 쓰러졌을 때 한 젊은 군인의 손에 구조되면서 시작되었다. 젊은 시절 황선주 여사는 온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칭송받았다. 뽀얀 피부와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 깊고 검은 눈동자.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마치 태백산맥 깊은 곳에 핀 한 송이 진달래 같다고 말했다. 화사하면서도 고고한 자태였다. 하지만 운명은 얄궂었다. 그녀에게 비범한 미모와 강인한 의지를 주었지만 여성으로서 가장 신성한 행복인 어머니가 될 능력을 앗아갔다. 18살, 선주는 순박하고 착한 남자와 첫 번째 결혼을 했다. 신혼 초 부부는 소박한 행복 속에서 살았다. 아침에는 밭에 나가고 저녁에는 화롯가에 둘러앉아 정을 나누었다. 하지만 1년, 2년, 그리고 3년이 지나도 선주의 배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친척들 사이에서 시작된 수군거림은 어느새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아내 노릇을 한다고? 씨 없는 수박 같은 여자. 그 말들은 어린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착하기만 하던 남편도 점점 차가워졌고
결국 가족들의 등살에 못 이겨 대를 이어줄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며 선주를 떠났다. 첫 번째 상처는 선주를 쓰러뜨릴 뻔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보따리 하나만 챙겨 읍내로 내려가 오일장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장사를 시작했다. 고통과 서름은 여린 소녀를 일찌감치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 30이 되던 해 선주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났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선주의 성숙하고 고혹적인 아름다움에 푹 빠졌다. 그녀는 마침내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비극은 반복되었다. 온갖 병원을 찾아다니며 애썼지만 그녀는 끝내 임신할 수 없었다. 계산이 빨랐던 두 번째 남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등을 돌렸고 그녀에게는 또 한 번의 깊은 상처와 배신감만이 남았다. 그 후 선주는 다시는 남자로 인해 울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모든 힘을 사업에 쏟아부었다. 밤낮으로 화물차를 몰고 전국을 누볐고 땅을 사고 팔았으며 사업체를 하나씩 늘려나갔다. 마침내 그녀는 강원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인함과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로 우러러보았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화려한 저택에 홀로 남겨졌을 때 황 여사는 종종 텅 빈 거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문했다. 만약 내게 엄마라고 불러줄 아이 하나만 있었더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젊음은 지나가고 마음의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는 흉터처럼 깊게 새겨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하다고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저 사랑받고 싶고 추운 밤에 기댈 수 있는 따뜻한 품을 갈망하는 한 명의 여인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덮쳤고 남은 것은 계곡을 울리는 바람 소리와 늙고 쇠약해진 자신의 모습뿐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간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운명이 그녀에게 한 젊은이를 보내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수십 년간 어둠에 잠겨있던 그녀의 방에 갑자기 한 줄기 햇살이 비추는 것과 같은 만남이었다. 늦가을의 어느 오후 강원도에는 가랑비가 흩뿌리고 있었다. 오일장으로 이어지는 흙길은 질척거렸다. 황 여사는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에는 보건소에서 타온 약 봉투를 든 채 힘겹게 걷고 있었다. 80이라는 나이는 무거웠다. 다리는 약해졌고 숨은 가빴으며 얼굴은 창백했다. 작은 길모퉁이를 돌던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며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바로 그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단단하고 따뜻한 두 팔이 진흙탕에 쓰러지려는 그녀의 깡마른 몸을 부축했다. 그녀를 구해준 것은 낡은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었다. 어깨에는 무거운 군장을 메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놀라울 만큼 맑고 선량했다. 그는 황 여사를 길가에 조심스럽게 앉히고 군장에서 물통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어 건넸다. 할머니, 물 좀 드세요. 제가 가게까지 부축해 드릴게요. 황 여사는 기침을 하며 차가운 물을 간신히 몇 모금 삼켰다. 앳된 얼굴을 보며 그녀는 놀라 물었다. 젊은이, 누구신가? 저는 이민준입니다. 근처 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마침 휴가를 나와서 고향에 보낼 물건 좀 사려고 장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쓰러지시는 걸 보고 달려왔습니다. 꾸밈 없는 대답과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눈빛의 황 여사의 마음이 순간 누그러졌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경멸, 심지어 질투 섞인 눈빛에는 익숙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눈길을 받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민주는 그녀를 집까지 부축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웅장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어색하게 물었다. 할머니, 여기서 사세요. 그래, 나 혼자 산다네. 황 여사가 씁쓸하게 웃었다. 넓지만 적막한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부유한 공간이었지만 냉기가 흘렀고 번쩍이는 가구 위에는 옅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세요? 황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슬픈 미소를 지었다. 이젠 익숙해. 아마 내 팔자인가 보지. 그날 민주는 남아서 황 여사를 위해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오랜만에 황 여사는 자신의 한숨소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기분을 느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종종 그녀의 집을 찾았다. 고장난 전등을 갈아주거나 정원을 청소해주거나 혹은 그저 앉아서 그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황 여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20살 청년을 보며 그녀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손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 사이에는 노인과 젊은이 사이의 평범한 관심을 넘어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민준이 웃을 때마다 황 여사는 마음이 따뜻해졌고 민준 역시 고된 군 생활 속에서 황 여사에게서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너그러움과 평온함을 느꼈다. 이 소박한 만남이 훗날 세상을 뒤흔들 인연의 시작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강원도는 물론 온 나라가 영원히 기억하게 될 사랑 이야기의 서막이었다. 민준을 만난 후로 황 여사의 싸늘했던 저택에 점차 웃음소리가 번지기 시작했다. 민준은 비번인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손에는 갓 뜯은 산나물이나 갓 캔 고구마를 들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 마트 음식만 드시지 말고 이런 자연산 나물 드셔야 건강해져요. 라고 말했다. 황 여사는 빛바랜 군복을 입었지만 환하게 웃는 깡마른 청년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그녀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설렘을 느꼈다. 대문이 삐걱이는 소리, 젊은 그가 현관으로 들어서는 발걸음 소리를 기다렸다. 오후가 되면 두 사람, 아니 세대를 초월한 두 친구는 뜰의 늙은 복숭아 나무 아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부대 이야기, 동료들 이야기, 그리고 국토를 지키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국경을 누비고 싶다는 젊은 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래를 말하는 그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황 여사는 자신의 고단했던 젊은 시절, 험한 고갯길을 넘어 장사를 다니던 이야기,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결혼 생활의 상처에 대해 털어놓았다. 민주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가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신기하게도 그 침묵이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은 이해를 느끼게 했다. 60년이라는 나이 차이는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짜기처럼 보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었다. 황 여사는 민준에게서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순수함을 발견했다. 반면 민준은 백발의 여인에게서 자신의 젊음에는 없는 굳건함과 너그러움을 보았다. 어느 날은 폭우가 쏟아져 온 동네가 정전이 되었다. 민준은 황 여사 곁에 앉아 작은 손전등으로 넓은 거실을 비추었다. 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 늙은이와 젊은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대조적이었지만 황 여사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평생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늘이 자네를 만나게 해줬구나. 민주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그런 생각 마세요. 할머니. 전 할머니를 친가족처럼 생각해요. 할머니가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면 저도 기뻐요. 이 소박한 말 한마디가 황 여사에게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귀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녀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돈과 권력을 보았다. 오직 민준만이 그녀의 웃음과 건강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젊은 군인이 저택을 드나드는 모습에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분명 저 늙은이 재산을 노리는 거겠지.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황 여사는 개의치 않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세상의 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메말라가던 늙은 영혼 속에 작고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름 붙일 수 없지만 어두운 날들을 밝혀주기에 충분한 감정이었다.
이처럼 동떨어져 보이는 두 영혼의 교감은 훗날 온 강원도를 뒤흔들 결정을 내리는 조용한 초석이 되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강원도 같은 시골 마을에서 비밀이 어디 있겠는가. 80대 여성 재벌의 저택에 군복 입은 젊은 청년이 드나드는 모습이 이웃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집안일 도와주러 왔나 보지라며 수군거리는 정도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노골적인 조롱과 비아냥이 터져나왔다. 마을 어귀 찻집에 모인 아낙네들은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주책이야. 젊은 놈을 집에 들이다니 저놈이라고 진심이겠어? 딱 봐도 돈 보고 붙은 거지. 소문은 오일장까지 퍼져나갔다. 머지않아 황 여사가 젊은 군인과 만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터져나오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어떤 사람은 악의적으로 민준을 새파란 신랑, 황 여사를 80살 신부라고 부르며 두 사람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민준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수천 개의 칼이 밝히는 듯했다. 군인으로서 고된 훈련은 익숙했지만 이런 식의 인격 모독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또래 청년 몇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어이, 군인이 부대 빼먹고 재벌집 사위 노릇 하러 다니냐? 할머니 밥 얻어먹는 맛이 좋겠다. 아주.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얼굴로 쏠렸지만 결국 분을 사기며 자리를 피했다. 그가 반응할수록 사람들은 더 신나서 놀려댈 것이 뻔했다. 황 여사 또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 소문들은 과거 그녀가 불임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멸시의 아픈 상처를 다시 헤집는 칼날 같았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가 조금 다른 삶을 살아보려는 용기를 냈다는 이유로 비웃고 있었다. 밤마다 그녀는 뒤척이며 잠 못 이루었고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민준의 웃는 얼굴을 보면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이 복숭아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좀 덜 찾아오는 게 좋겠어요. 사람들 말이 너무 많아서 할머니께서 힘드실까봐 걱정돼요. 황 여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맑은 눈을 바라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자네 아는가? 내가 수년간 이 집에서 들은 것이라곤 바람소리와 벌레 우는 소리뿐이었네. 자네가 온 후로 내가 죽음을 기다리는 송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 세상 사람들 혓바닥은 익숙해. 하지만 자네마저 떠나면 난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해.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나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깊은 유대감이었고 그녀를 지켜주고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었다. 여론의 파도는 두 사람을 갈라놓을 듯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 감정이 더 이상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것이 아니라 나이와 편견을 뛰어넘는 영혼의 교감임을 분명히 깨닫기 시작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비웃었지만 싸늘했던 저택 안에서는 두 개의 심장이 서로에게서 온기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세상을 뒤흔들 결정이 곧 내려질 참이었다. 그 후로도 여론의 파도는 계속해서 거세게 몰아쳤다. 민준이 군장을 메고 저택 문을 나설 때마다 집요한 시선들이 그를 쫓았고 일부러 들으라는 듯한 수군거림이 귓가에 밝혔다.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비웃었다. 저놈 운 좋네. 군인 밥 먹다가 재벌집 사위가 됐으니 이제 훈련 나갈 필요도 없이 편하게 살겠구만. 그 말을 듣자 민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내가 화를 내면 할머니가 더 웃음거리가 될 거야. 참아야 한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부대 내에서도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 친한 동료들은 진심으로 충고했다. 그분을 친할머니처럼 생각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자주 찾아가면 사람들이 오해해. 좋지 않아. 더 심한 동료는 대놓고 말했다. 돈 때문에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밤마다 민주는 뒤척였다. 그는 처음
황 여사를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백발에 깡마르고 연약한 노인이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에 민주는 시골에 계신 평생 고생만 하신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연민으로 시작된 감정은 점차 설명하기 힘든 유대감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민주는 황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전 신경 안 써요. 전 할머니를 제 혈육처럼 생각해요. 할머니가 웃으시면 그걸로 전 충분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황 여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얼마만이었을까? 이해 타산 없이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들어본 것이. 돈이 생긴 이후로 그녀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바라거나 얻으려 했다. 오직 이 젊은 군인만이 그녀의 재산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단 한 푼도 요구한 적이 없었다. 한 번은 그녀가 떠보듯 말했다. 자네가 이렇게 자주 오려면 힘들 텐데 내가 좀 도와줄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주는 손사래를 쳤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전 할머니가 좋아서 오는 거지.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직 젊고 힘이 있는데 할머니 집 청소 하나를 꼭 다른 사람 시켜야 하나요? 그 단호한 태도에 황 여사는 깊이 감동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민이 아닌 진정한 유대감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날 밤 황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은 노년의 시간과 민준이 없다면 다시 싸늘해질 저택을 생각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두 번이나 걸었던 결혼이 모두 실패로 끝났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속삭였다. 이것은 더 이상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한편 민주는 세상의 비난에도 묵묵히 그리고 변함없이 황 여사를 대하며 자신의 감정을 더욱 깊게 키워갔다. 그는 감히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못했지만 어느 날 황 여사가 곁에 없다면 견딜 수 없이 허전할 것임을 알았다. 그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인생의 양극단에 서 있는 두 사람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불꽃이었다. 그리고 민준의 그 진심 덕분에 황 여사는 마음속으로 강원도 전체를 뒤흔들 대담한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다. 어느 겨울 오후 황련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칼날처럼 차가웠다. 텅 빈 거실에서 황 여사는 민준과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 찻주전자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녀는 젊은 군인을 애정어리면서도 주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민준 군,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네.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민준은 언제나처럼 순박하게 웃었다. 황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만약 내가 자네에게 내 곁에 있어 달라고 한다면 손자로서가 아니라 부부로서 자네는 받아주겠나? 민주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20살,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80살, 백발의 노인에게 청혼을 받다니 그것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더듬거렸다. 황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깡마른 두 손을 깍지 낀 채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수십 년간 그녀는 세상의 시선과 체면, 비난의 눈초리를 의식하며 살았다. 하지만 80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지금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지 않으면 평생의 후회를 안고 무덤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세상이 비웃고 욕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상관없었다. 그녀는 그저 남은 인생 동안 곁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눌 단 한 사람이 필요했다. 더 이상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 그저 따뜻한 가정이 필요할 뿐이야. 만약 이게 너무 큰 부담이라면 거절해도 괜찮네. 원망하지 않을 테니. 공간은 침묵에 잠겼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틈으로 울부짖고
마른 잎들이 스산하게 굴러다녔다. 민주는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머릿속에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동료들의 만류, 그리고 시골에 계신 늙은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사이로 황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치고 외로운, 사랑을 갈망하는 그 눈빛. 민주는 나지막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압니다. 할머니 곁을 떠나 있을 땐 보고 싶었고 곁에 있을 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마 이건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황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희망 때문에 울고 있었다. 며칠 후 저택의 테이블 위에는 혼인 신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펜을 잡았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황 여사는 곁에 앉아 깡마른 손으로 그의 젊은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명했다. 그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가자 강원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오일장부터 읍내 카페까지, 산골 주민들부터 공무원들까지 모두가 수군거렸다. 세상에, 황 여사가 80살에 20살 군인이랑 결혼하다니.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야. 누군가는 조롱했고 누군가는 분노했다. 민준이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몇은 조용히 생각했다. 어쩌면 저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황 여사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 폭풍을 몰고 올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내 마음에 솔직해질 수 있게 되었구나. 섣달 보름 평온하던 강원도, 읍내는 축제일처럼 떠들썩했다. 사람들은 80세의 여성 재벌 황 여사가 20세의 젊은 군인과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퍼뜨렸다. 그 소식은 산골 마을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아서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기자들과 방송사들이 몰려들었다. 이른 아침부터 저택 앞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폰을 들거나 그저 이 기상천외한 일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좌판을 펴고 있던 몇몇 할머니들은 혀를 차며 비웃었다. 세상이 말세야. 증조 할머니 뻘 되는 노인이 20살짜리랑 결혼을 하다니 정말 충격적이네. 반면 저택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다른 결혼식처럼 떠들썩하지도 사치스럽지도 않았다. 황 여사의 결혼식은 소박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꽃무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국화로 장식되었고 피로연 좌석은 친척과 민준의 부대 동료들 그리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으로 채워졌다. 황 여사는 붉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타났다. 백발은 단정하게 쪽을 젓고 입가에는 떨리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든의 나이에 예전의 화려한 미모는 없었지만 그 자태에서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민주는 정복을 반듯하게 차려입었다. 어깨는 꼿꼿했고 눈은 빛났으며 군인다운 늠름한 모습이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나왔다. 문 밖에서는 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부부가 아니라 할머니랑 손자가 산책 나온 것 같네. 세상에 웃음거리야. 정말. 하지만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거기서 계산이나 허영심이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서로에게 기댄 두 영혼을 보았다. 예식 중에 민주는 낭낭한 목소리로 맹세했다. 세상 그 누가 비웃더라도 내일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저는 할머니 곁을 끝까지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황 여사는 목이 메어 답했다. 평생 내가 바란 것은 자네와 함께하는 것뿐이었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 순간 식장 전체가 숙연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아마도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을 것이다. 사랑이 항상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식이 끝나고 민주는 황 여사의 손을 잡고 뜰로 나섰다. 밖에서는 여전히 인파가 소란스러웠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지만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쨌든 저들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 용기가 있구나. 그날의 결혼식은 강원도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언론은 80세 신부, 20세 신랑, 충격과 눈물의 결혼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냈다. 비웃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온갖 이해타산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심이라 불리는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택에 남은 황 여사는 민준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늘 난 더 이상 외롭지 않네. 민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 그리고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그 결혼식은 수많은 뒷말을 낳았지만 두 영혼의 교감을 진정한 하나의 가정으로 묶어주는 공식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앞으로도 폭풍우는 계속되겠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맞설 서로가 있었다. 결혼식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강원도 마을은 여전히 술렁였다. 매일같이 저택 앞에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멈춰서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어떤 날은 한 무리의 청년들이 일부러 문 앞에서 80살 신부, 20살 신랑이라며 노래를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웃음소리가 언덕길에 울려 퍼졌지만 굳게 닫힌 철문 안에서 황 여사와 민준의 삶은 놀라울 만큼 평온하게 흘러갔다. 그들은 젊은 부부처럼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평소처럼 할머니, 민준군이라고 불렀다. 때때로 조금 더 다정해질 뿐이었다. 그들에게 호칭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텅 비었던 집에 이제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침이면 민주는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부엌으로 가 죽을 끓이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황 여사는 잠에서 깨어 흐트러진 백발을 한 채 창가에 앉아 넓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젊은 남편의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제야 아침밥을 함께 먹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되는구나. 어떤 날은 민준이 그녀를 데리고 오일장에 갔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군거렸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미끄러운 계단을 내려갈 때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고 신선한 산나물과 계곡에서 잡은 싱싱한 물고기를 사주었다. 황 여사는 사람들의 시선에 부끄러워하면서도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혼자 쓸쓸하게 장을 보지 않은 것이 얼마만이었던가. 한가한 오후면 민주는 그녀를 데리고 정원을 산책하며 힘들었던 훈련 시절의 이야기나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아들이 생긴 것처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때로는 함께 봉사활동을 가기도 했다. 황 여사는 원래 부유했지만 이전에는 조용히 기부만 할 뿐 직접 참여하는 일은 드물었다. 이제 민준의 격려 덕분에 그녀는 직접 마을로 내려가 어려운 가정에 선물을 전달했다. 산골 아이들이 과자를 받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돈이 의미 있게 쓰인다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곁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젊은 부부의 열정적인 순간이나 질투 섞인 다툼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여정과 같았다. 황 여사는 민준에게 따뜻한 가정의 온기를, 민준은 그녀에게 젊음의 활기와 살아가는 기쁨을 주었다. 물론 항상 평온했던 것만은 아니다. 밤이 되면 황 여사는 때때로 자신감을 잃고 한숨을 쉬었다. 자네는 아직 젊어. 나 같은 늙은이와 살게 아니라 또래의 아내를 만나 아이도 낳고 살아야 하는데. 그럴 때면 민주는 그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고 웃으며 말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 곁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요. 그 평온함이 바로 행복 아니겠어요? 그 대답에 그녀는 목이 메었다.
자신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돈이 아닌 진실한 감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기묘한 결혼 생활은 밖에서는 온갖 비난에 휩싸였지만 언덕 위 저택 안에서는 두 사람이 따뜻하고 소박한 나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곳에 들어서는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기묘한 빛,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인간애와 사랑의 빛이었다. 행복도 잠시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황 여사가 젊은 군인과 결혼했다는 소식은 여론뿐만 아니라 그녀의 먼 친척들 사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수년간 그들은 황 여사에게 거의 무관심했다. 그녀가 거부가 된 후에야 명절이나 생신을 핑계로 가끔 찾아올 뿐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다. 언젠가 황 여사가 세상을 떠나면 그 막대한 재산은 당연히 친척인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민준의 등장은 그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 냈다. 80세 노인이 20세 청년과 결혼했다는 것은 전 재산이 외부인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선언과 다름없었다.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탐욕이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여서 수군거렸고 심지어 황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기 시작했다. 고모님, 어떻게 저희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고모님을 의지했는데요. 이제 그 피땀 흘려번 재산을 저 콧물도 안 마른 군인놈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황 여사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다. 이 재산은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내 돈이야. 누구에게 주든 남기든 그건 내 마음이다. 그 대답은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가장 가깝게 지내며 가장 많은 유산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던 조카 한 명이 은밀하게 뜬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민준 저놈이 황 여사랑 결혼한 건 순전히 재산 때문이야. 사랑 같은 건 없어. 그 소문은 사회에 퍼져 있던 수군거림과 합쳐져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민준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졌다. 몇몇 황색 언론은 심지어 젊은 신랑의 수천억 원대 야망, 돈과 사랑 사이, 논란의 결혼과 같은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민준은 그 글자들을 읽으며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모욕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떤 순간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황 여사에게 평온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창가에 홀로 앉아 또다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듯한 슬픈 눈빛의 늙은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돈이 아니라 할머니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황 여사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민준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 또한 이것은 폭풍과 친척들의 탐욕 속에서 자기 편이 되어줄 젊은이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탐욕의 검은 그림자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몇몇 친척들은 황 여사가 고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법원이 결혼을 무효로 만들어 재산이 다시 가문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했다. 그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가자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다. 사람들은 이 기묘한 사랑의 탐욕과 비난 앞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그 결말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황 여사는 민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평생 나는 돈에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져왔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게 뒤늦게 찾아온 이 행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결혼은 이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면서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호기심으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부대에서는 상관이 민준을 불렀다.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병장, 군인은 국민의 얼굴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네의 사적인 문제가 부대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민준은 꼿꼿이 서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감정은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느껴보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보고했다. 저는 결코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누가 믿어줄까? 밖에서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계속 쏟아졌다. 젊은 군인, 노인의 순정을 이용하다. 일방적인 결혼의 진실, 민준의 이미지는 기회주의자, 재벌가의 재산을 노리는 젊은 사냥꾼으로 그려졌다. 기사를 읽을수록 민준은 굴욕감을 느꼈다. 어떤 순간에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아주 멀리 떠나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황 여사를 떠올렸다. 평생을 비난 속에 살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친척들에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이유로 법정에 끌려가게 된 것이다. 그녀는 슬프게 웃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건 익숙해. 하지만 이번에는 자네가 나 때문에 고통받을까봐 두렵구나.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눈빛은 단호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오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할머니를 다시 외롭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 말에 황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폭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약을 사러 나갔을 때 한 무리의 청년들이 길을 막아섰다. 그들은 비아냥거렸다. 대단하시네. 80살 할머니랑 결혼해서 편하게 팔자 고치려고? 너 같은 놈이 무슨 군인이야. 기생오라비지.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다. 민주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반격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입가에 피를 닦고 묵묵히 자리를 떴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두려움뿐이었다. 내가 경솔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할머니를 더 욕할 빌미를 주게 될 거야. 저택으로 돌아온 민준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황 여사는 경악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자네를? 다 나 때문이야. 전부 나 때문이야. 민주는 고통을 감추려 했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세상 사람들 입방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만 저를 믿어주시면 돼요. 넓은 저택에서 그날 밤 황 여사는 오랫동안 민준의 곁에 앉아 있었다. 늙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에 난 상처를 어루만졌다. 희미한 등불 아래 인생의 양극단에 선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유일한 버팀목, 서로를 향한 믿음을 발견했다. 밖에서 수천 명이 의심하고 비웃더라도 황 여사의 눈에 민준이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면 그는 계속해서 나아갈 용기가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여론과 친척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황 여사가 고령으로 인해 결혼을 스스로 결정할 만큼 명료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내용의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다. 먼 친척들이 저택으로 몰려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황 여사님, 저희는 그 어린 놈에게 속으시는 걸 볼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전 재산은 외부인이 아니라 가문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욕설과 수군거림이 폭풍처럼 평온하던 집을 덮쳤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구경꾼들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결말이 어떻게 날지 숨죽여 지켜보았다. 친척 측 변호사는 온갖 증거, 신문기사, 소문, 심지어 민준과 황 여사가 쇼핑하고 식사하는 사진까지 제시하며 민준이 재벌의 재산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증명하려 했다. 민준의 차례가 되자 그는 똑바로 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황 여사님과 함께 살기 시작한 날부터 저는 단 한 푼도 그분에게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군인 월급은 매달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매달 송금한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아무도 그 젊은이가 그렇게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친척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면 왜 당신보다 나이가 4배나 많은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민주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분을 가엾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남은 여생을 외롭게 보내시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구라도 황 여사님처럼 남편에게 버림받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텅 빈 대저택에서 홀로 살아보셨다면 그 고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닌 꾸밈 없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증명을 위해 민주는 놀라운 선언을 했다. 황 여사님의 재산,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유산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공증을 받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그분이 눈을 감으시는 날까지 곁에서 돌봐드릴 권리뿐입니다. 그 선언은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다. 언론은 앞다투어 20대 사위, 수천억 재산 포기 선언, 진정한 사랑인가, 또 다른 쇼인가 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의심하든 믿든 그날 민준의 눈빛에 담긴 결연함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황 여사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평생 동안 그녀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거부하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인생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은 많든 적든 돈과 연관되어 있었다. 오직 민준만이 이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보였다. 재판 후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여론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의심하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진심일지도 몰라. 적어도 전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연기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민준의 맑은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황 여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용감한 젊은이일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평생 나는 온갖 계략과 거짓을 겪으며 살았어.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야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민준은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을 뿐이에요. 재판 이후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택 안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다. 황 여사와 민준은 이전처럼 소박한 삶을 이어갔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점점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잦아지는 통증과 호흡 곤란에 민준의 걱정은 깊어만 갔다. 그는 정기적으로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게 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그녀를 부축해 서울의 한 병원에 갔을 때 검사 결과를 보던 의사가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그는 되물었다. 할머니, 요즘 몸에 이상한 변화는 없으셨나요? 황 여사는 순간 움찔했다. 요즘 부쩍 피곤하고 이상하게도 젊었을 때처럼 아랫배가 묵직할 때가 있었어요.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몸에서 임신 초기 여성과 유사한 호르몬 교란 증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자궁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이 감지된다는 겁니다. 80세 연세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 말을 듣자 민주는 당황했다. 황 여사는 늙은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수십 년을 불임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 흙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않은 나이에 의사는 임신과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말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 희미한 희망의 불씨만으로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정말로 내가 엄마가 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단 말인가? 그녀는 목이 메어 물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희귀한 생물학적 현상일 수도 있지만 현대의학으로 계속해서 관찰하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은 어둠에 잠겨있던 저택에 불어온 한 줄기 따스한 바람과 같았다. 황 여사는 감히 큰 꿈을 꾸지 않았지만 가능성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전에 없이 따뜻해졌다.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결과가 어떻든 걱정 마세요. 할머니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가족이에요. 황 여사는 그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소녀처럼 환하게 빛났다. 민준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기다릴 무언가가 생겼다는 기분이 들어.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강원도는 또다시 들끓었다. 언론은 앞다투어 80대 여성 재벌, 임신 가능성 제기, 기적인가, 희대의 사기극인가 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사람들은 비웃거나 비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며 심지어 황 여사를 위해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황 여사는 깡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배 위에 얹었다. 눈물이 흘렀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뜻밖의 기쁨.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기쁨 때문이었다. 민주는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굳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결과가 어떻든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남은 날들을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구나, 여론이 아닌 서로에게 주는 믿음과 희망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황 여사는 여러 차례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다. 서울의 대형 병원 의사들조차 검사 결과 앞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국내 최고의 산부인과 권위자인 한 교수는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조심스럽게 발표했다.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황 여사님의 자궁에 수십 년 전부터 잠복해 있던 세포가 최근에 비정상적인 호르몬 변화로 인해 다시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음파 결과 아기집 형태의 흔적이 보였다. 그 말에 진료실은 침묵에 잠겼다. 황 여사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70년간의 갈망, 시 없는 수박이라는 수많은 멸시. 이제 80의 나이에 아기집이라는 두 단어를 듣게 된 것이다. 그녀는 이 소식을 감당할 힘이 남아있는지 스스로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의 손을 떨며 잡았다. 소식은 즉시 밖으로 퍼져나갔다. 온 나라의 언론이 들끓었다. 의학적 기적, 80세 여성 재벌, 임신, 동화 같은 사랑인가, 조물주의 장난인가. 수많은 기자들이 강원도로 몰려와 저택문 앞을 가득 메웠다. 사람들은 그 기적의 배를 직접 보기 위해 문 밖에서 북새통을 이뤘다. 사회는 두 개의 의견으로 나뉘었다.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쇼다. 나이 먹고 임신이라니. 이름값 올리려고 별짓을 다 하네. 저 젊은 놈이 할머니를 이용해서 이제는 연극까지 꾸미는구나라며 조롱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탄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걸지도 몰라. 어쨌든 인생의 마지막에 엄마가 될 희망이라도 품게 된 할머니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네. 황 여사 자신은 더 이상 세상의 수군거림에 신경 쓰지 않았다. 병원에서 초음파를 볼 때마다 그녀는 놓칠세라 민준의 손을 굳게 잡았다.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작은 빛의 점. 생명의 신호는 그녀를 목매게 했다. 의사가 극도로 높은 위험성을 강조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생 마지막의 기쁜 소식, 오랜 불행 끝에 운명이 내려준 선물로 여겼다. 어느 비 오는 밤, 두 사람이 현관에 앉아 있을 때 황 여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아,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내 뱃속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민주는 그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가 있든 없든 할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만약 하늘이 할머니에게 또 하나의 기적을 주신다면 그건 정말 멋진 일이겠죠. 황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벅차오르는 행복 때문이었다. 오랜 세월의 고통과 서름 끝에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불임의 여인이 아니라 적어도 희망 속에서는 한 명의 어머니였다. 인생 마지막에 찾아온 이 기쁜 소식은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황 여사가 더 강하게 살아갈 원동력이 되었다. 민준에게는 그들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 그들은 앞으로도 폭풍우가 비난이 계속될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길을 밝혀줄 충분한 빛이 있었다. 황 여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퍼진 후 조용했던 저택은
갑자기 세상의 주목을 받는 중심지가 되었다. 매일같이 문 앞에는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가득했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어떤 의학으로 증명할 수 있나? 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철문 안에서 황 여사는 사랑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민주는 부대 일정을 조정하고 그녀 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는 잠자리부터 식사까지 그녀를 정성껏 돌보았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정성껏 닭죽을 끓이고 그녀를 부축해 가벼운 체조를 시켰다. 평생 혼자 사는 것에 익숙했던 황 여사는 갑자기 자신을 보살펴주는 젊은 손길에 꿈을 꾸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 한 번은 밤중에 황 여사가 숨쉬기 힘들어했다. 민주는 급히 그녀를 차에 태워 응급실로 향했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두 눈은 걱정으로 퀭했다. 의사가 나와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말했을 때 민주는 피로에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본 간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단지 돈 때문이라면 저 젊은이가 저렇게까지 희생하고 인내할 수는 없을 거야. 민준이 황 여사를 부축해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옷으로 그녀를 가려주는 모습이 우연히 한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그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가 빠르게 퍼지며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용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 저 청년은 진심으로 할머니를 아끼는구나. 점차 여론은 두 갈래로 명확히 나뉘었다. 여전히 의심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공감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특히 강원도 마을에서는 예전에 비난하던 많은 주민들이 이제는 동정의 시선을 보냈다. 어쨌든 말년에 기댈 곳이라도 찾았으니 다행이야. 황 여사 자신도 민준이 자신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민준과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가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 때로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민준아, 난 이제 죽는 게 두렵지 않아. 단지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네가 곁에 없을까봐 두려울 뿐이야. 민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순하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사랑은 거창한 맹세가 아니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로 증명되었다. 배고플 때 끓여주는 따뜻한 죽 한 그릇, 추울 때 덮어주는 외투 한 벌, 문턱을 넘을 때 잡아주는 손길. 바로 그 소박한 모습들이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던 사회를 점차 변화시켰다. 진심이 있는 곳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황 여사에게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가장 많은 돈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진정한 인간으로 살고 있음을 느꼈을 때였다. 그리고 민준에게 그녀 곁에서 흘린 땀방울과 지새운 밤들은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당신 곁에 있습니다. 여론이 조롱에서 동정으로 서서히 바뀌어갈 무렵 다른 한편에서는 황 여사의 일부 친척들의 탐욕이 그 어느 때보다 들끓고 있었다. 그들은 황 여사가 평생 모은 막대한 재산이 20살짜리 군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질투심은 그들로 하여금 계략을 꾸미게 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준을 황 여사의 인생에서 떼어내기로 결심했다. 주동자는 황 여사를 고모라 부르는 조카 황 씨였다. 그는 오랫동안 유산을 상속받기를 기대해왔다. 계산에 밝은 그는 기회주의적인 변호사 몇몇의 지원까지 받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은밀한 술자리에서 황 씨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대로 이민준 저놈을 놔두면 전 재산을 날리는 거야. 저놈을 끌어내릴 방법이 필요해. 다른 친척이 말을 보탰다. 그놈이 재산을 노리고 문서를 위조해서 재산을 빼돌렸다고 소문을 내는 건 어때? 지금 여론이 쏠려 있으니 기름만 조금 부으면 다시는 고개도 못 들걸. 그렇게 음흉한 계획이 세워졌다. 그들은 사람을 고용해 가짜 토지양도 계약서를 만들고
민준이 황 여사를 협박해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렸다는 증거를 조작했다. 동시에 인터넷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이민준, 황 여사 계좌에서 수십억 원 몰래 빼돌려 고향으로 송금. 단 며칠 만에 그 정보들은 널리 퍼져 민준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더럽혔다. 황색 언론은 젊은 신랑의 진짜 얼굴 드러나다. 사랑인가? 재산 찬탈 음모인가? 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사람들은 다시 술렁였고 의심의 눈초리가 다시 민준에게 향했다. 어느 날 오후 경찰이 갑자기 저택으로 찾아와 민준이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황 여사는 충격에 의자에 주저앉았다. 두 손이 떨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민준이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민준은 침착했다. 그는 그녀의 늙은 손을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진실은 스스로 저를 지켜줄 겁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저택을 나서는 민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번에는 적들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그래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길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어떤 이는 독서를 퍼부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80살 할머니랑 결혼한 건 다 쇼였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구만. 민준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은 황 여사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밤새도록 그녀는 조상들의 위패 앞에 앉아 눈물을 쏟았다. 평생 동안 온갖 모함과 멸시를 견뎌왔지만 이번에는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을 향한 공격이었기에 고통이 배가 되었다. 넓은 저택에 희미한 등불만이 켜져 있고 늙은 노인의 그림자가 떨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정의가 밝혀지기를, 민준의 진심이 검은 음모에 짓밟히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밖에서는 악인들이 자신들의 계획에 흡족해하며 민준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으며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민준이 조사를 받는 며칠 동안 저택의 공기는 먹구름에 잠긴 듯 무거웠다. 황 여사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온종일 창가에 앉아 경찰서로 향하는 길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민준이 돌아온 줄 알고 화들짝 놀라곤 했다. 그 사이 황 여사의 친척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조카 황 씨와 그 일당은 수시로 문 앞에 나타나 걱정하는 척했다. 고모님, 저희는 다 고모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민준 저놈이 고모님을 속인 거라고요. 다행히 법이 제때 개입했네요. 하지만 그들의 흡족한 눈빛은 황 여사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침묵하며 모든 믿음을 민준에게 쏟았다. 경찰서에서 민준은 꿋꿋하게 진술했다. 그는 매달 고향으로 보낸 월급 송금 내역을 제출하며 황 여사의 계좌에는 손댄 적이 없음을 증명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은행 측에서도 민준의 이름으로 인출된 거래가 전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위조된 서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금방 여러 허점을 발견했다. 도장과 서명이 조잡하게 위조된 흔적이 역력했다. 특히 황 여사가 서류에 서명했다는 날짜의 공증사무소 CCTV에는 그날 황 여사와 민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간악한 음모의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것은 한 명의 증인이었다. 황 씨 일당에게 고용되어 서류를 위조했던 인쇄소 직원이었다. 그는 경찰의 신문 끝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황 씨를 주모자로 지목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언론은 일제히 여성 재벌 재산 찬탈 음모 실패, 조카가 젊은 신랑 모함이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민준을 의심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점차 동정의 물결이 일었다. 저렇게 순수한 청년을 모함하다니 정말 안 됐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민준이 풀려나던 날 황 여사는 경찰서 문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이 보이자 그녀는 달려가 떨리는 두 팔로 민준을 힘껏 껴안았다.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내가 알고 있었어.
자네를 믿었던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민주는 그녀를 안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이제는 모두가 알아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주는 것보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믿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바람을 심은 자들은 마침내 폭풍을 거두게 되었다. 황 씨와 그 일당은 문서 위조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에 연행될 때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감히 마주하지 못했다. 진실이 밝혀지고 어둠이 걷히자 황 여사와 민준 사이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평온함이 찾아왔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다른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순수한 사랑과 굳건한 마음으로 지켜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현관 아래에서 황 여사는 민준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아, 난 이제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아. 내 곁에는 항상 네가 있다는 걸 아니까. 민준은 미소 지으며 짧게 답했다. 할머니 곁엔 제가 있어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 사건 이후 황 여사의 건강은 더욱 쇠약해졌다. 잦아지는 피로감에 민준의 걱정은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의사들은 그녀의 몸속 기이한 생명의 싹을 계속 관찰했지만 모두가 솔직하게 말했다. 성공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황 여사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상실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다.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에게서 엄마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 늦봄의 어느 오후, 민주는 그녀를 데리고 읍내의 한 보육원을 찾았다. 작고 여린 아이들, 낮고 해진 옷을 입었지만 눈빛은 수정처럼 맑고 미소는 순수했다. 그 모습에 황 여사는 마음이 아려왔다. 5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아장아장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할머니, 저랑 놀아주세요.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했다. 수십 년간 그녀는 이렇게 다정한 부름을 갈망해왔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팔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아, 이 아이들을 내 아이로 삼고 싶어.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돌아보았다. 민준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간절한 소망임을 이해했다. 그날 황 여사와 민준은 보육원 측과 상의한 끝에 3명의 고아를 입양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5살 여자아이, 8살 남자아이, 그리고 갓 3살이 된 남자아이였다. 그날 이후 저택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작은 발소리가 뜰을 가득 채웠고 맑은 웃음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다. 황 여사는 햇살에 반짝이는 백발을 한 채 새 아이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진정한 어머니가 되었다고 느꼈다. 얘들아, 엄마라고 불러보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새 아이의 합창에 그녀는 오열했다. 민주는 곁에 서서 벅차오르는 행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황 여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비록 늦었지만 온전한 어머니가 되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다. 황 여사가 아이들을 입양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예전처럼 비웃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감복했다. 부자든 가난하든 결국 저분도 어머니가 되는 행복을 찾았구나. 사람의 정이 넘치는 모습이야말로 존경받을 만하지. 그날 밤 따뜻한 방 안에서 4명의 엄마와 아이들이 민준을 중심으로 둘러앉았다. 황 여사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고맙다, 민준아. 네가 아니었다면 오늘 같은 날은 결코 없었을 거야. 민준은 미소 지으며 짧게 답했다. 이제 할머니 곁에는 저뿐만 아니라 온전한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황 여사는 깨달았다. 모성애는 핏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새 아이를 입양한 날부터 언덕 위 저택은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변했다. 울음소리, 웃음소리, 엄마,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어둠으로 가득했던 차가운 벽들은 이제 생기로 환하게 빛났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황 여사 댁이 요즘은 시끌벅적하고 좋네. 누가 80세 노인이 저렇게 어린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 사실 황 여사 자신도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매일 아침 그녀는 더 일찍 일어나 민준과 함께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작은 손들이 그녀 주위를 맴돌며 어떤 아이는 안아달라고 조르고 어떤 아이는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다. 그 모습에 그녀는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수년간 잃어버렸던 웃음이었다. 예전에 황 여사는 종종 창가에 멍하니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고독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오후마다 그녀는 8살 아이의 공부를 봐주고 3살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5살 아이의 찢어진 옷을 꿰매주느라 바빴다. 주름지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한 땀 한 땀에 사랑이 가득했다. 얘들아, 엄마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희들 덕분에 다시 살게 되었단다. 그녀는 종종 목이 메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민주는 젊은 아빠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밭으로 나가 채소 심는 법을 가르치고 연을 날렸다. 오후가 되면 석양 하늘 아래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과거의 모든 비난을 지워버리는 듯했다. 더욱 기적 같은 일은 황 여사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그녀의 정신이 활기차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잔병 치레가 줄어든 것에 놀라워했다. 그들은 정신력이 최고의 명약이라고 말했다.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몸도 생기를 되찾는다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80세 신부라며 조롱하지 않고 자애로운 황 여사님이라며 존경심을 담아 불렀다. 어려운 가정들이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하러 찾아왔다. 황 여사와 민주는 팔을 벌려 그들을 맞이했고 몇몇 아이들을 더 데려와 키우며 저택을 진정한 의미의 보금자리로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았을 때 5살 여자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엄마가 아주 오래오래 살아서 내가 항상 엄마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황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다. 평생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소박하지만 한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성스러운 말이었다. 불임의 고통으로 상처받고 굳게 다쳤던 황 여사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되살아났다. 그녀는 숨쉬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는 사랑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 돈과 지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매일 듣는 엄마라는 소리, 매일 밤 자신을 꼭 껴안는 작은 팔들이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황 여사는 깨달았다. 운명은 가혹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행복은 인생의 마지막 내리막길에서도 얼마든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불과 몇 달 사이에 80세 신부와 20세 신랑에 대한 이미지는 사회의 눈에서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 그들이 웃음거리이자 조롱의 대상이었다면 이제 여론은 그들의 이야기를 다른 시선, 즉 감탄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를 노리던 언론은 이제 나이를 초월한 사랑, 강원도의 자애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깊이 있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백발의 황 여사가 고아들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 그 곁에 정복을 입은 민준이 서 있는 사진이 인터넷을 가득 메웠다. 수백만 건의 공유와 함께 감동적인 댓글이 달렸다. 행복은 나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결정된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결국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아름답게 살고 있다. 수군거리기 좋아하던 강원도 사람들은 이제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은 관광객들에게 말했다. 저기, 저 저택이 황 여사 댁이에요. 지금은 고아들을 수십 명이나 키우고 계시죠.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많은 자선단체와 사회기관들이 황 여사와 민준에게 협력을 제안하며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저택은 더 이상 고독한 성이 아니라 박애의 상징이 되었다.
심지어 부대 내에서도 민준을 대하는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에 그들이 거리를 두거나 떠나라고 충고했다면 이제 민준이 한 일들을 본 후에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순하게 웃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살 용기가 있었어. 너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됐다. 황 여사 자신도 변화를 뚜렷하게 느꼈다. 5일장에 가면 예전에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만 들렸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했다. 황 여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저희는 여사님을 정말 존경해요. 어떤 노인들은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우리가 예전에는 잘못 생각했수다. 이제 행복해 보이니 우리가 다 기쁘구려. 그 격려의 말들에 황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사회의 인정을 받기까지 자신과 민준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비난을 감수해야 했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들의 굳건함과 자비심이 마침내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다. 어느 날 저녁 현관에 앉아 황 여사가 민준에게 말했다. 참 이상하구나. 예전에 나는 평생 돈을 줬고 남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애썼어. 그런데 부자가 될수록 더 외로워지더구나. 지금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어. 민주는 미소 지으며 나지막이 답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기 때문일 거예요, 할머니. 초여름에 바람이 불어와 뜰에서 노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실어왔다. 사회는 변했고 그와 함께 황 여사의 인생도 진정으로 새로운 장, 평온과 인간에 대한 믿음의 장으로 접어들었다. 시간은 산봉우리의 구름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황 여사는 이제 기력이 많이 쇠했다. 다리는 떨렸고 눈은 침침해졌지만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뜰에서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고 마음속에는 평온한 기쁨이 차올랐다. 평생 동안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이렇게 따뜻한 소리들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어느 가을 오후 황금빛 햇살이 언덕을 가득 채웠다. 황 여사는 복숭아 나무 아래 늘 앉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 곁에 앉았고 아이들은 뜰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늙고 주름진 손이 젊고 단단한 손에 닿았다. 그녀는 웃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난 정말 행복하구나. 만약 내일 내가 떠나야 한다고 해도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 그런 말씀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메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는 할머니가 저와 아이들 곁에 아주 오랫동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가야 할 길이야, 민준아. 하지만 떠나기 전에 사랑이 무엇인지, 엄마가 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되어 기쁘단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았다. 나물국, 생선구이,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고 민주는 그녀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으며 그녀는 흐뭇하게 웃었다. 눈빛은 행복으로 반짝였다. 그 식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평생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였다. 몇 달 후 황 여사의 병세는 위중해졌다. 의사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권했다. 마지막 날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집에서 머물기를 원했다. 마지막 밤, 강원도의 하늘은 별로 가득했다. 불이 밝혀진 방 안,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주위에는 민준과 아이들이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얘들아, 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아빠 말도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준을 향해 돌아보았다. 눈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돈이 아니라 이 아이들과 이 가정을 말이야. 아이들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키워주게.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걱정 마세요. 약속할게요. 제가 꼭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황 여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그녀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마치 계곡을 떠나는 한 줄기 가벼운 바람처럼 뒤에는 사랑으로 가득 찬 보금자리를 남겨둔 채 그녀의 장례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강원도 주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존경심 때문에 온 것이었다. 모두가 속삭였다. 황 여사님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지만 마지막에는 행복을 찾으셨어. 영정사진 옆에서 민주는 하얀 상복을 입고 있었다. 눈은 붉었지만 등은 꼿꼿했고 손에는 새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보는 사람 모두가 알 수 있었다. 황 여사는 진정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고. 그녀가 일군 사랑과 자비, 그리고 행복은 이 가정에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80대 여성 재벌 황 여사와 20대 젊은 군인 민준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마침표를 찍었다. 한때 온 사회의 비난을 받았던 결혼에서 그들은 행복이 나이나 돈, 세상의 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자비심에 있음을 평생에 걸쳐 증명해냈다. 황 여사는 평온하게 떠났지만 뒤에 남긴 것은 막대한 재산만이 아니라 웃음으로 가득 찬 보금자리였다. 사랑으로 길러진 아이들과 삶의 의지에 대한 빛나는 귀감. 한때 불임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씨 없는 수박이라 불렸던 여인은 비록 늦었지만 온전한 어머니가 되는 행복을 마침내 찾았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돈을 노리는 기생오랍이라며 조롱받았던 젊은 군인 민주는 재산을 거부하고 비난을 감수하며 오직 사랑 때문에 곁을 지키는 행동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의 굳건한 마음과 묵묵한 희생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민주는 단순히 젊은 신랑이 아니라 온갖 탐욕과 거짓 속에서 진실한 마음을 지킨 상징이 되었다. 사회도 변했다. 비웃음과 분노에서 시작해 마침내 감동과 존경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부 알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 상식에 어긋나 보이는 모든 선택 뒤에는 저마다의 아픔과 갈망, 그리고 깊이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황 여사의 장례식은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회자될 것이다. 강원도 사람들은 평생 풍파를 겪었지만 마침내 행복을 찾은 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언론은 장벽을 뛰어넘은 사랑, 희망의 씨앗을 뿌린 자애로운 보금자리에 대해 쓸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교훈은 아마 이것일 것이다. 행복은 세상의 시선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 선량하게 사는 사람은 비록 비난을 견뎌야 할지라도 결국에는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된다. 반면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자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인생의 마지막 내리막길에서 황 여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민준이 있었고 엄마라고 부르며 제잘거리는 아이들이 있었으며 사회의 인정이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사랑과 행복을 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영원히 남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에게 스스로 묻게 할 것이다. 과연 나는 황 여사와 민준처럼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 용기가 있었는가? 행복을 찾아 나설 용기가,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지켜낼 용기가 있었는가? 하고